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으로 간다기보단 그것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봐요. 뭐 머리가 좋은 놈, 뭐 무슨 뭐 재기가 발랄하고 뭐 샤프하고 똘똘하고 다 필요 없다 이거. 남의 거 못 뽑고 중노릇 하는데 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아를 넓혀가는 게 사실은 인성을 찾아가는 길 아닌가. 즉, 참 자아를 찾아가는 것은 결국 홀로 될 문제가 아니고 관계 안에서 개별 종교들이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를 주입하는 그런 식의 교육이 돼서는 안 되지 않나? 인간의 인성이라는 것이 공장에서 찍어내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서 획일화될 수가 없는데 인성을 지금 획일화시킨다는 우려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여기에 인간 아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밖에 계신 스텝이나 여기 지금 출연진부터 해가지고 뭐 저는 돼지고 정림스님은 대머리 독수리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또 다 인간이지 않습니까? 보니까 대머리 독수는 조금 나이지. 근데 순수하지 않아. 근데 저희는 다 인성인데 각자 성격이 조금씩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획일화시킨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부사를 하나 붙이겠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사회, 이런 국가가 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본질을 좀 호도하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기존의 교육 영역에서 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도 거기서 얼마든지 하면 될 것이지. 뭐 하나 뭐 사회적으로 뭐가 딱 되면 여기에 대응한답시고 무슨 인공지능을 갑자기 투자한다는 둥, 창조 경제를 한다는 둥, 뭐 이렇게 장기적이고 이렇게 어떤 깊은 구조에서 우리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는 깊은 구조에서 나오는 걸 갖다가 기존에 있는 거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반짝 어떻게 이렇게 즉흥적으로 대응하는 다분히 좀 의도가 불순하고 굉장히 이거는 좀 어리석은 짓거리가 아닌가. 이것도 그렇게 생각이 목사님 들어요. 말씀하시기 전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은 이제 이준석 방지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세월호 선장이 밖으로 도망갔는데 이게 인성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 사람 같은 인성을 남겨두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또 일어난다. 그걸 만드는 사람들 인성은 그러면 아주 쓰레기통 인성이네요. 이준석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뒤에. 그렇죠. 그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예. 그래서 이준석 방지법으로 일컬어지는 법입니다. 예,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중국에서 최근에 왜 그 공자에 대한 배움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공자에 대한 사상을 굉장히 강조하고 수년째 되고 있잖아요. 아마 뭐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까 뭐 유학 유교 말씀하셨습니다만 뭐 나라를 좀 사랑하고 그리고 어르신을 공경하고 옆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거 뭐 이런 거는 그게 뭐 나쁜 일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국가가 국가 통제 이데올로기로 그러니까 공자를 전면화 내세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건 그것을 가지고 일통하겠다는 획일화된 사고인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국민이 나라를 싫어할 수 있는 것도 저는 국민이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사랑할 만한 대상이 돼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사랑하라 그런 건 되게 맹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인성을 국가가 어떻게 해서 가르치겠다고 할 때 뭐 인성이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그렇게 내세우는 정권 혹은 권력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가치에서 어떤 사람이 인성이 좋은 사람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보면 되게 체제 수능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나지 않은 어떤 존재를 말하고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벽돌 같은 존재들이죠. 말 잘 듣는 국민. 예. 순종적인 어떤 거.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쾌하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기하고 가능하냐 보면 한국이 아직은 저는 많은 분에서 전근대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를 넘어서 현대 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로 간다면 소수 그리고 다양성에 대해서 주목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모두가 짜장면으로 통일하지 않고 뭐 울면도 있고 짬뽕도 있고 이런 세상이 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뭔가 할 땐 짜장면으로 통일하는 게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는 여전히 그런 사회. 그러니까 즉 대단히 전근대적이고 그러다 보니 대단히 획일화되어 있고 대단히 권위주의가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높은 가치로 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으로 간다기보단 그것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월호 이슈
그거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그런 선장 누가 잘못이고 이 문제가 아니고 원인이 뭐였고 왜 우리는 그때 그렇게 침묵했고 왜 몰랐고 한 여러 가지 가치들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싹 싸매 놓고 나서는 사람이 나빠서 뭐 이렇게 가버리는 거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아직은 더 많이 근대화돼야 되고 더 많이 좀 더 가야 될 길들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근대에도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자, 지금 네 분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결국에는 다양성이라는 것이 점점 존중을 못 받는 이유가 그 근본에는 편의성 그리고 굉장히 발전지향적인 모습으로 획일화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아까 다들 말씀을 잘 하셨지만 어떤 것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고치기보다는 이 문제를 좀 방치하고 이거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한 다음에 다음 길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은데 법명칭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성교육진흥법입니다. 인성을 교육한다는 얘기죠. 인성을 교육하는 것을 진흥하겠다.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운다고 합니다. 가치는 좋은데요. 정말 다 합쳐놨네요. 4대 성인도 못했던 걸 뭐 국가가 한다니까 뭐 기대해볼 만하네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을 교육한답니다. 근데 이미 가정 내에서의 가정교육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붕괴가 됐고 심지어는 학교에서의 공교육도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고 비판을 받다가 이젠 입시 위주의 교육마저도 사교육으로 넘겨버리고 이제 학교가 교육이라는 기능을 제대로 못한단 말입니다. 그냥 학생들이 일정 시간 동안 잠시 보호했다가 다시 풀어주는 듯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 다 빼더라도 인성이라는 것들이 교육이라는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치가 될까요? 인성이 교육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거는 이 선을 그을 수 없는 문제를 선을 그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인성이라는 개념 자체는 원래 그렇다라고 보기보다는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디까지가 인성이라고 보기보다는 끊임없이 보완되고 살아 움직이면서 계속 개연성을 가지고 그것이 계속 그 변화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심지어는 조인성도 주먹도 먹었다가 군합대도 했다고 그랬는데요. 예. 그런 인성을 딱 이런 것이다라고 만약에 이렇게 가둬놓는다면 그건 거의 죽이는 거에 다름이 아니고 만약에 국가가 뭐 진짜 이걸 법으로 인성 교육을 정의하고 싶다면 제도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뭐 유럽식으로 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기술 교육은 좀 더 강화되고 나머지 시간은 놀게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지식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아까 얘기한 지금 화제된 유발 하라에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 강연에 보니까 지금 배우는 그 지식은 30년 뒤에 거의 하나도 쓸모가 없을 것이다. 저는 굉장히 강하게 공감이 됐어요. 그런 쓸데없는 과도한 지식과 정보를 주입하느라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인성 갖고 운운할 게 아니라 딱 전문적으로 그렇게 배워서 살아갈 수 있는 기술 교육을 더 강화하고 나머지 시간 그냥 놀게 하자. 그 놀게 하면서 거기서 뭐 인성이 됐든 뭐가 됐든 좀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는 문제들이 해결됐을지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충분히 또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해요. 저는 인성교육진흥법 뭐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러 방지법 생기면 테러가 안 생길 수도 있다 믿으면은 만들 수도 있는 거라 생각하고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성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반증인 거죠. 인성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홀대받는 가치인가. 별거 아닌 거. 또 하나 생각이 든 게 인성교육 사교육이 활발해지겠다. 이제 인성교육을 사교육 학원에서 배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사교육으로 또 변형될 수 있겠다는 생각과 결국 이렇게 되면요, 이 법률이라는 것 자체가 또 옥상옥이 되는 거죠. 그냥 법을 위한 법이 또 하나 만들어진 것뿐이구나. 인성 100일이면 완성 뭐 이런. 네, 뭐 그런 학원들도 생길 수 있는 게 단기 아닌가. 숙성, 인성 과정 이런 거. 인성학원, 인성 중국이가 강사.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사실은 또 그런 면도 있고요. 예. 인성 캠프 해가지고 각 벌써 동료별로 하고 있어요. 국회 인성 캠프 우리 학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은 달라졌을라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라는 네. 과목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냥 윤리도 아니고 국민윤리, 그러니까 국민에게 적합한 윤리를 국가가 정해가지고 딱딱 찍어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인성이라는 문제를 무엇으로 그럼 개념화해서 규정하고 그거를 만들어낼 거냐. 그럼 한 다음에 그것도 정말 아까 학원 말씀하셨는데 시험 보나요? 그러니까 인성도 이렇게 시험 봐가지고 인성 80 몇 점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웃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람 간의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뭐 조화롭게 세상을 살고 하는 그런 부분 소위 말해 인성적 가치라는 그건 교육의 정신이 될 수는 있는 거지만 교과목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게 개념화하게되는 순간 그것을 개념 짚는 사람의 주장과 주관이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보면 이 사회를 주관하고 통제하는 자들의 이데올로기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서 양산된 교육에 대해서 성과가 그거는 가치를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그 첨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이란 말 자체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누가 누굴 가르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사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아마 여타 다른 유럽어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사실 티칭이란 말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에듀케이션이란 말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어떤 덕목들, 가치들을 자기들 스스로 깨닫게끔 도와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육이란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원적으로 그걸 갖다 이제 제가 존경하는 어떤 분은 조육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맞다. 가르칠 교자가 아니다. 도와줄 조자면 모를까 가르칠 교자는 아니더라고 이제 보는 입장을 가지고 계셨는데 굉장히 공감했고요.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렇다면은 자기의 발견인데 인성을 그럼 찾아간다는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석해 보자면은 자기의 발견인데 저는 아까 그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아를 넓혀가는 게 사실은 인성을 찾아가는 길 아닌가. 즉 참 자아를 찾아가는 것은 결국 홀로 될 문제가 아니고 관계 안에서 자기에게 있었던 내적인 능력들을 깨달아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웃과 함께 협동을 통해서 더 그 능력을 확대시켜가는 작업이 어떻게 어느 면에 있어서는 인성이어야 되는데 결국 이것도 경쟁적으로 가게 된다면 사실은 이거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가. 목사님 말씀처럼 이거 점수로 매겨가지고 뭐 우위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저도 학교에서 인성교육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는데 그 학교 행정적인 부분처럼 이렇게 일을 딱 뭐 아니면 도달한 식으로 이렇게 뭐 칼로 무썰듯이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다 사정들이 있죠. 뭐 이걸 과목을 시간을 바꿔달라, 뭐 반을 바꿔달라 이렇게 하는데 안 된다고 무조건 얘기 못 해요. 그래서 몇 번 설득시켰다가 안 되는 친구들은 직접 오라고 해요. 얼굴이나 보고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서 그런 그런 사안 때문에 이 일을 갖다 빨리 처리를 못하는 게 제 좀 난점이긴 한데 사실은 인성이란 말 붙여놓고 무책임하게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자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주제 파악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는 이상은 이걸 교육 차원에서 다룰 수는 없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그 미래 사회를 그린 영화 보면은 거기는 이제 딱 모범 시민이 규정이 돼 있잖아요. 완전히 통제된 사회에서 이렇게 이제 아날로그를 완전 디지털 해버리는 데는 우리나라가 제일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네, 첨단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의 그 근본이 되는 언어들이 에듀까레, 혹은 에듀세레 이 말에는 여가, 쉼, 여유라는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그건 초기의 교육이라는 게 좀 여유로운 사람들이 시간도 넉넉한 사람들이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있었겠으나 또 생각해 보면 교육이라는 것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여유롭고 그리고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가치이죠. 그러니까 교육한다 그래서 순간에 그걸로 뭐 돈을 뽑아 먹거나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뭔가 다른 가치로 가기 위한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한국의 입시 위주의 정책 이거야말로 정말 반인성적이고 그리고 반인류적인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1위부터 꼴찌까지 전부 다 줄을 세우고 그래서 거기에서 외우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꼴찌가 되고 사회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야 되는 지금의 소위 말하는 교육계 자체가 반인성적인데 거기에 인성 교육이라는 걸 교과목으로 만들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오히려 학교의 상황 자체를 더 인성적이지 못하게 가는 거고요.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인성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더 극단적인 반감을 가지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둬도 굉장히 힘들어 죽겠는데 교과목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분의 말씀은 현재 교육의 인프라가 붕괴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인성을 교육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잘 가르쳐도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일 것이다. 거의 안 좋은 교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는 조금 범위를 좁혀서, 자, 다들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한번 대보시죠. 예. 자, 종교인이라고 하면 좋은 인성을 가질 것 같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예. 누가요? 자, 종교인의 실체, 현장에서 만나는 그분들의 인성은 만들어진 인성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인성이 잘 갖춰진 사람이 종교인, 전문 종교인이 되는 건지, 이제부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하는 시간이 좀 이어질 것 같아서 제가 오른손을 한번 왼쪽 가슴에 얹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것 같은데. 굉장히 부끄럽네요. 자, 종교인들은 실제 이 현장에서 만나는 종교인들, 뭐 얼마 전에 이제 원불교 100주년 이제 행사도 있었고 또 수시로 이제 각종 의례를 통해서 이제 신도들이나 신자분들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을 비롯한 다른 종교인들, 그 인성은 언제 형성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종교인이 되면서 만들어진 겁니까? 아니면은 원래 인성이 잘 갖춰져 가지고 이런 전문 종교인의 길 걷게 된 겁니까? 일단 여러 분들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예, 현존하는 개신교 교역자 중 가장 인성이 안 좋은 걸로 예, 스스로 느끼고 있는 저로서는 예,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의 부족한 인성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예, 교인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교무님이 자주 쓰는 네. 컨셉인데 이거 제 참. 컨셉인데 뺏겼네요. 예, 뭐 이제 니꺼 내꺼 따질 때가 아니니까요. 예, 재미와 그 중요한 얘기. 재미와 감동, 예. 예, 유익한 정보를 넘어서서 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아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위 종교인이라고 하는 불리우는 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종교적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절한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아마 그런 인성 그 정도의 인성적 수준이 되는 분들이 아마 종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부분에서 요구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찰을 통해서 바뀌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구별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인에게 걸맞는 인성이라면 뭐 그것은 늘 평화로워야 하고 예, 뭔가 폭력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 것 같고 뛰어다니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유유자적하면 걸어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이미지라는 거하고는 조금 구별돼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은 좀 가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굉장히 저는 그 글을 보고 안타까웠는데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상황이 생길 때 전화하세요 해가지고 한 몇십 개 조항들을 올린 게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좋은 인성을 가진 목사님인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예, 계속 말씀하시죠. 저희 절집안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착한 놈 아니면 중 만들지 마라. 그리고 이제 모진 놈이 수자되고 수자라는 건 이제 참선하는 스님의 모진 놈이 수자되고 착한 놈이 중된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남의 시주밥을 먹다 보니까 뭐 머리가 좋은 놈, 뭐 무슨 뭐 재기가 발랄하고 뭐 샤프하고 똘똘하고 다 필요 없다. 이거 남의 거 못 먹고 중노릇 하는데 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착한 거 하니까 하면 병신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좀 내가 못나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병신 같은 사고 방식. 또 남들보다 삐처리해야겠네요. 네, 남들보다 좀 덜 가져도 그냥 그 별로 고통받고 그 괴로워하지 않은 병신. 요즘 다 그런 사람 병신이라 하잖아요. 생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을 중 만들어라라고 어른들이 항상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역설적으로 하자면은 착해야 된다는 겁니다. 착하다는 건 최소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 상식이나 그 사람들이 싫어하고 손가락질하는 건 안 해야 된다는 거겠죠.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저희가 절집안에 쭉 내려오다가 막 요즘 들어서 보면 다 박살이 난 게 아닌가. 뭐 멋있는 스님, 뭐 진짜 인기 스타 스님, 똘똘한 스님, 뭐 이런 자꾸 이미지가 강조되고 또 권승들이라 하나요? 그러면 일부 몰지각한 뭐 대부분의 스님들이 잘 살겠지만 미리 전제를 드리자면 아주 극히 일부 그런 극히 일부 몰지각한 스님들이 좀 있어서 아쉬운 것이 아닌가. 제가 몇 년 학생 때 예비 교무 시절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사감 교무님이랑 문답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본인 인성 문제 때문에요. 그렇겠죠. 꼭 그렇진 않다고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리 오너라. 네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 말씀을 정말 지금까지도 되게 기억에 남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 교단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해 온 사람도 물론 있지만 자기 자신을 건지기 위해 들어온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너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못나 보일 수도 있고 너의 뭐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자신을 건지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너가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실 안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네 눈에 그게 보였다는 것 자체가 아직 다 익은 게 아니다는 얘기. 지금까지 제가 보감을 삼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제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저는 참 애매하고 모호하다. 종교인의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 딱 종교인 같다. 일반 정형적인 어떤 관점에서 종교인 같은 사람은 물론 있겠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종교인 아닌 분들 중에도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 중에도 정말 교무님 같이 더 훌륭하게 성직자처럼 사는 분이 계시지만 반면에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물론 있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어떨 때는 제가 종교인으로서는 정말 일반적인 기준으로서 정말 그냥 선하고 착하고 배려하고 나눠주고 이런 품성을 가지는 게 맞다고도 보지만 또 한편의 측면에서 스님이 말씀하셨던 수행자의 또 구도자의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 마냥 좋은 성품만 가지고는 내가 초월하고자 하는 어떤 중생의 굴레를 벗어나기가 좋은 인성만 가지고 모자랄 수도 있겠다. 오히려 좀 더 못나고 거기서 나온 어떤 폭발적인 에너지가 또 있지 않고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수의 어떤 심장을 가지고도 있어야 된다. 종교인이라면. 그래야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깨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다 사실은 뭐 제가 이제 아까 농담처럼 뭐 예수님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지만 거기에 인성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썼지만 마찬가지로 우리 종교인들이라면 사실은 어떤 야수의 심정을 가지고면서도 뭔가 이 성인을 지향하는 두 가지 모습을 또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그건 해봅니다. 아마 신부님도 비슷한 심정이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기본 인성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너무 크게 웃으시는데요. 왜 이러십니까? 그만큼 예상치 못했네요. 인간이 원래 종교인들은 다 사실 인간의 욕망, 탐욕 이거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이렇게 싸우고 전쟁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면은 종교인들의 인성을 비유하면은 큰 바위 얼굴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큰 바위를 이렇게.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훌륭한 큰 바위 얼굴을 찾아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그 큰 바위 얼굴과 가장 닮아져리는 예. 그런 게 종교인의 전문 종교인의 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조금 재밌는 얘기로 바꿔가지고 교도나 교인들 앞에서 하고 일상생활에서 하고 이 사람은 참 표리부동하다, 확 바뀐다. 그런 종교인들 혹시 주변에서 보신 적 너무 있으십니까? 많은데. 저는 거울을 보면서 늘 느끼고 있습니다. 제 주변은 그렇게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천주교의 여러 제도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건 정말 우리도 정말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제도 중에 하나 고백성사. 고백성사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사제들만 영적인 지도를 해주시는 또 그러니까 스승인 사제가 또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그 어떤 정신적인 찌꺼기 같은 걸 사실은 어디든지 발산을 해야 되는데 특히 종교인 같은 경우는 이게 외부로 발산하기 참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 그거를 믿고 맡길 만한 스승 또는 어떤 동지들한테 나의 어떤 그런 부족한 부분까지도 사실 다 내맡겨서 공개하고 이것을 좀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 같은 거는 저는 참 많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적나라한 비밀 하나 가르쳐드리자면 네. 좀 놀라운 이건 쇼크받을 사실이에요. 인성하고 이제 성격은 구분되잖아요. 성격이 좋은 곳이 인성은 아니잖아요. 성격 더러운 스님들이 대체로 잘 삽니다. 근데 인성이 좋은 스님들이 못 사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잘 산다 못 산다는 위선의 어떤 위선적인 행위랄지 네.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부의 흔히 얘기하면 문제가 아니고요. 종교인으로서 네.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네. 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성질 더러운 사람들은 좀 자존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남 눈치 안 보고 스스로가 생각할 때 막 부끄러운지 이런 건 잘 안 하더라고. 대신 성질이 더럽다 보니까 좀 이렇게 왕따당하고 좀 그런 건 있는데 남하고 화합 잘하고 남 눈치 잘 보고 배려하고 인성이 너무너무 좋은 스님들 섞이다 보니까 그런 일에 쉽게 저지르는 걸 제가 많이 봐가지고 스님은 성질이 더러우십니까? 저 보십시오. 뭐 이렇게 광대뼈 나고 눈 째진 사람 치고 성질 좋은 사람이 없어요.
반상을 이제 오늘 반상 특집인가요? 네, 뭐. 아니, 우리 뭐- 목사님 저랑 비슷하시죠. 근데 그 성격이 좋다 말 나쁘다의 기준을 다양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좋은 게 좋은 거다가 늘 좋은 건 또 아닌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러니까 보면은 그 자기 그 어떻게 보면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일관성 있게 살아가느냐 마느냐의 이런 이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좀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종교인들의 인성을 얘기하자면 그게 전 더 타당하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리고 뭐 성격이 그래서 제 주변에 표리부동한 사람 별로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볼 때 뭐 성격 저기 이렇게 불같냐 하는 사람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저 유한 사람 그냥 유하게 사는 거 모습 보고, 물론 이제 공동체 내에서는 힘들어하시는 부분들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됨됨이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그냥 꼴대로 살아가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변함없이 항고하게 그런 모습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선배들이 또 우리 동료들이 보기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사실 그 선을 딱 그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욕이나 식욕이나 흔히 우리가 욕이라고 하는 그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질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약간.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못 이겨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대신 그럼 이제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권력이랄지 또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다, 관심받고 싶다 이런 후천적인 것들은 자기가 막 일부러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를 훨씬 더 나쁜 거로 봐요. 이거는 그래도 인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용서받을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조직 속에서 조직을 장악하고 거기서 권력을 쟁취하고 그걸 즐기고 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이런 짓도 다 해요. 근데 이런 것은 굉장히 질이 나쁘고 이건 용서가 될 수 없다. 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뭐 다를 게 있어야 되기도 하지만 또 결국엔 똑같은 인간이다. 그런 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아예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내가 가끔 난 참 이렇게 인성이 참 부족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으신가요? 뭐 이미 고 목사님은 고백을 하셨으니까. 예. 맞죠. 죄송합니다. 저는 뭐 그 수도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잠깐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듯이 기본 인성은 성격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균형감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욱하고 뭐 이러진 않고 사람들 이야기 넉넉히 들어줄 줄 알고. 그래서 전에 좀 욱하시던데요. 지난번에 이게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살면서 바뀐 거예요. 줄어드셨다는 거죠. 주로 많이 줄어드는. 그렇죠. 그렇죠. 여하튼 그 노려보셨어. 좀 살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주변에 제 친구들은 저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어떤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게 좋겠니?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다 선배는 오빠는 형은 사제가 되면 어울릴 것 같다라는 그런 이미지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욱했죠. 사실은 욱했는데 일정한 시간 지나고 나서 제게 열린 길이 이 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나중에 그걸 또 받아들이기까지 한참 한 10여 년이 걸리긴 했지만 사실은 살아가면서 이 친구들의 조언이 일정 부분 되게 맞구나라는 생각 많이 하게 됐고 느낌도 그렇게 많이 들었고 또 그러면서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보면 사목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바라는 덕목들일까요?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어떻게 보면 키울 수 있는 기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사실은 절반은 만들어진 상태로 들어왔을지 몰라도 또 나머지 절반은 그 안에서 제가 만나는 분들 덕분에 키워준 것들 또 요구받기도 하고 했던 부분들이 또 있었음을 사실 고백을 하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인성이 딱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의 얘기라기보다는 천주교 신부로서 그리고 수도원의 신부로서의 인성에 적절하게 좀 조육이 되었다. 그렇죠. 교육이 조육이 되었다. 되었다라고 예.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그 장애를 느끼는 현실 생활의 장애를 느끼는 이제 여러 가지 단점이 있겠지만 그게 제가 좀 옹졸한 부분이 있습니다. 좀 승려답게 그렇죠. 예. 가만히 좋아요, 말 신청, 없이 예. 말 없이 친구 신청. 그런 겁니다. 말 없이 바라봐주고 기다릴 줄 알고 진짜. 기다릴 줄도 알고 좀 이렇게 웃으면서 포용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일일이 따지고 그것을 이런 좀 옹졸함이 현실생활에 굉장히 장애가 되고 있어요 지금.
심각합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를 생각했는데요. 그 제가 있는 교회에 그 대사회 선교의 아주 일선에 서 있는 분들이 사회부라는 조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뭐 혼자 그 전경 100여 명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뭐 이런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서 그분들을 볼 때 늘 마음속에 저렇게 화를 내시다가 저렇게 막 강하게 문제 제기하다가 잡혀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염려를 뒤에서 할 때가 간혹 있는데 어느 날 사회부장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께서 제발 좀 경찰들 앞에서 화를 내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화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맨날 걱정하고 있었는데 실은 그분들이 저를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제가 승질 날 때, 그럴 때 잘 그걸 참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스리지 못할 때요. 화는 낼 수도 있는 거지만 그걸 다스리고 있지 못하고 화에 먹혀 있다고 생각이 될 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되게 적합하지 않은 인성인 것 같다. 그런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19, 20에 출가를 해서 사실은 이전의 인성, 뭐 소위 이전의 성격은 사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완성되어 있지는 아니, 성격이 성년자 아니기 할 때 때문에 이리온을 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그렇죠. 20살 넘으면 다 성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성격이 뭐 변화했다 이런 내용보다도 제가 원불교 교무가 돼서 제 인성이나 뭐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뭐 진리를 탐구하는 어떤 시각 같은 것들이 생기고 그것이 발전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지금도 출가하기를 너무나 잘했다는 생각으로 사실 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사실 동일한 관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이 많이 있고 제가 이제 뭐 학창 시절이나 지금 와서도 지금 이제 뭐 목사님도 욱하는 성격이 있다 뭐 신부님도 그랬지만 사실 저도 한 10욱이 있어 보니까 네. 소위 말하는 업장이 이렇게 두텁고 저희가 이제 원불교식 표현으로 내가 아직도 그렇게 업장이 두텁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불교 공부를 이제 뭐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 사주팔자를 뜯어고치는 공부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팔자라는 게 선천적이고 고정되어 있으니까 못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이것도 후천적으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 개인을 놓고 봤을 땐 저는 사실 되게 개인적인 성향이 강하고 자기 영역이 되게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은 상처를 줬던 것 같아요. 이웃들에 대해서. 제가 갓 출가를 해가지고 교무가 돼서 1, 2년 차 때 그전엔 몰랐던 저의 그런 부분들이 제가 상처를 줬던 사람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제가 다 정말 농담처럼 뭐 죄송하다 사과드립니다 했는데 지금 사실 할 수 있다면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그때 상처 줬던 것들에 대해서 미안합니다라고 참여를 하고 싶을 정도로 그게 점점 더 커지는 거죠. 왜 제 부족함이 보이다 보니까 내가 상처 줬던 사람들 또 더 나가서 내가 나한테 상처 줬던 것도 되게 적실하게 와닿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내가 출가하기를 잘했다라는 생각도 또 들고 그럼에도 여전히 부족하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저희 소수의견 영상 인성 캠프 편지 한번 한번 하나요? 소수의견 인성 캠프 한번 저희 한번 같이 우리 저희들 이거 아이디어인데요. 소수 의견에서는 인성 캠프 모집도 합니다. 뭐. 인성의 재발견을 하고 싶은 분들의 참여를 소수 의견 진행자 및 네 분의 패널이 함께하는 그래서 방법일 것 같아요. 좋은 이것도. 방법이네요. 예. 근데 지금 네 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솔직히 인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내가 오히려 전문 종교인이 돼서 자기 전문 종교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이 부족함을 더 느끼게 되고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라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성이 교육까지 돼야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된 이유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참지 못하고 일단 주먹부터 나가는 사회가 됐다는 거죠.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제 우발형 범죄 아니면 묻지마 범죄 같은 것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뭐 가깝게는 가정에서의 이제 학대 혹은 뭐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건 자식이 부모를 때리건 이제 혹은 층간 소음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 굉장히 아니면 보복 운전 이런 일들이 글쎄요, 저는 이게 굉장히 늘었다기보다는 갑자기 많이 조명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분노라는 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까요? 만약에 이게 갑자기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면 사회적 이슈가 된 거고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면 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을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혐의는 분명히 있어요. 경쟁을 시키는 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이익을 보는 계층이 있다고 할 때 사실 뭐 사회가 평등 사회라고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건 평등 사회가 아니죠. 사실 우리 위에서 평민들을 지배하는 어떤 일정한 세력이 있고 구조적으로 뭐 그게 있다면은 중요한 거는 지배층과 피지배층 사이에 그런 그 폭력보다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수평 폭력이 더 잔인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굉장히 예. 약자들에게 하는 폭력이 더 그렇죠. 심하죠. 비슷한 부류인데 나는 너랑 달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제 차별화되는 시각이 결국 일정 부분 그런 걸 불러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절대 그 구별을 하고 싶고 또 구별하다 보니까 지고 싶지는 않고 하다 보면은 결국 보복이 보복을 불러오는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정당하게 나에게 화를 불러일으킨 대상에게 표출돼야 되는 것이 글로 가지 못하고 더 약한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게 사실 우리의 불행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약한 부모님 또 힘이 약한 어린아이에게 내가 받은 스트레스가 그냥 흘러가 버리는 그 보복이 그런 식으로 보복이 아주 불건전하게 돼버리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아마 그 오늘 사회에서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계층별로도 왜 세월호 가족들에 대한 또 폭언들도 그런 면의 한 가지가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좀 관점을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의 거대한 병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 경험이지만 제가 이제 비상 대기 상태에서의 병영 내에서의 긴장도가 극도에 달하거든요. 그때는 어떤 구타나 병영 내 부조리 같은 게 더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는 이 북쪽에 있는 어떤 잠재적인 적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늘 암묵적인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늘 가지고 있죠. 뭐 6, 70년 전만 실제로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던 그런 트라우마가 지금도 어떤 내재되어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대의 통일만 이루어진다면 이런 엄청난 분노나 국가적인 분노나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감소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요즘에 이제 뭐 통일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어떤 권력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일을 점점점 가로막고 멀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저는 국가적인 해원을 위해서라도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뭐 경제적인 실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도 통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이슈로도 접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 보죠. 인성이 교육이 되고 있는 인성 교육이 지능이 돼야 된다고 법이 세워진 가정은 많이 붕괴됐고 공교육도 많이 붕괴된 상황에서 인성의 교육이 진행되는 이 시기에 인성교육이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계속 핵가족 시대를 얘기하는데 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은 어떻게 돼야 될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돼야 될지 좀 그런 거에 대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사실은 아까 서두에도 저희들이 얘기했던 거입니다만 인성 교육이라는 부분을 교육 현장에서 한다면 그것은 교육 현장이 인성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교과목으로 만들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시스템이나 교육의 정신 자체가 인성적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대단히 획일화되어 있는 가치, 서열 위주의 가치는 전혀 인성적이지 못하고 그리고 반인간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태계 속에서 인성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냐? 100% 구현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인성적인 시스템 속에서 인성교육을 하겠다는 건 네모난 세모를 그리겠다는 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교육 현장에서 바로 구현이 되려면 그 전에 선행돼야 되는 건 교육 현장 자체가 변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자체가 인성적이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이상 서열 체계 그리고 입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공포에서 벗어났을 때 다른 소중한 가치들에 대한 얘기를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인성교육도 이렇게 되면 또 하나 해야 되는 교과목이 추가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가정은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정에서는 저는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행위를 멈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보면 사회적 가치, 본인이 느끼는 사회적 가치들을 계속 자녀들에게 투사하고 그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인성이라는 부분에서 얘기하는 소중한 가치들은 거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가고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제대로 우리 안에서 표현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논의가 될 수 있으려면 부모는 자신들의 욕망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행위를 멈추고 본인이 재밌고 똑바르고 인성스럽게 인성적으로 살아가면 저는 그 가정에서 특별한 그것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냐를 고민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만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엄마 아빠 다 바빠. 그리고 애도 둘이 왔는데 애는 12시까지 학원 가 있어요. 아이가 어른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고 또 어른들도 아이를 얻다가 그냥 맡기는 식이지 갔다 와서 뭐 학원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 가면 애들 자잖아요 또 그러면은 학교 가가지고 이 제대로 이 교우 관계 형성이 됩니까? 결국 악순환이죠 사실. 그래서 결국은 교육을커녕 만날 시간도 없네요. 예, 세대가 만날 수 있게끔 해줘야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누가 그랬어요. 저녁이 있는 그 삶을 살고 싶다. 어른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야지 아이들도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아이들은 학원에 결국 보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성교육 전 뭐 말이 안 된다고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가정답게 그 시간을 갖다가 좀 낼 수 있는 상황이 우리 사회에서 조성이 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배경적인 뭐가 있는가? 사실 그것도 굉장히 한계가 많죠. 결국은 가능하다면 그런 뭐 대안학교를 다닌다거나 혹은 일정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도 결국은 혜택 받은 아이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가능한 거고 결국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만 더 양쪽 다 맞벌이를 해야 되는 그 부모를 둔 아이들은 결국은 그런 혜택 받기도 쉽지 않다는 사실인데 그렇죠. 결국에는 가정이라는 것이 부모가 사랑해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부모가 사랑해서 자식을 낳은 것을 돈을 주고 다른 데 맡기는 저 너무 좀 비극 아니에요 사실은? 네.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 문제를 손댈 수 있는 집단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입니다 교회. 종교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보나 인구 수로 보나 심지어는 어떤 데이터 보면은 뭐 각 종교 단체가 발표한 종교 수를 합치면 우리 인구의 2배가 된다잖아요. 정말로 종교성이 다분한 사회고 그 인구 수를 보나 재정 상태를 보나 여러 가지 봤을 때는 지금 그래도 그나마 가장 여력이 있는 데 종교라고 봐요. 그리고 또 본래 업이기도 하고 본래 업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이 상당하기 때문에 종교가 각자 자기 내부에서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답이 아닌가. 자연스럽게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인성교육과 관련된 종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뭐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도 가정과 학교를 묶어서 좀 얘기를 했으니까 스님이 화두를 던지신 김에 네. 종교는 인성교육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중요하다고 스님이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청률이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던 배우학교라는 프로그램. 예,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배우학교. 거기에서 그 박신양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학교는 잘하는 곳이 아니라 학교는 실수하는 곳이라고요. 예.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명확하게 실수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지금의 서열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계급화되어 있고 그리고 입시를 전제하고 있는 교육 현장 어디에서도 실수는 용납할 수가 없죠. 그렇게 본다면 종교라는 곳이 제가 볼 땐 거의 유일하게 실수가 허용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실수한 것을 가지고 또 보듬는 곳이 종교일 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저는 종교가 소위 인성교육표 사회에서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어디에서도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여유로움, 괜찮아라는 사인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되는 것은 그 개신교에서 또 많이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참고 나중에는 그럼 천국에 가십니다 식의 일종의 종교적 당위정을 이렇게 계속 주입해서 지금의 어려움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는 거. 그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어느 노랫말대로 허공에 걸린 십자가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렇게 하면 정말 아편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편의 기능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 그리고 하나는 틀려도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유로움을 주어서 되게 각박해지고 삭막해진 사회 속에서 그런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많은 부분의 결핍에 있어서 되게 한 줄기 뭔가에 빗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어차피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이라면요. 어차피 취지에 맞게 인성교육을 직접적으로 나서는 어떤 법률이 아니라 인성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그런 인프라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력을 해주는 위치에서의 법률이 돼야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뭐 저희 원불교도 마찬가지지만 인성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하나의 종교교육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이라는 미명 아래 뭐 공식적인 종교교육이 돼서는 안 되고 소위 말하는 정말 그냥 본연의 어떤 인성교육에 관한 또 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많은 좋은 가치들, 배려, 협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정말 해줄 수 있는 본연의 교육이 되고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참여해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개별 종교들이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를 주입하는 그런 식의 교육이 돼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라는 것은 뭐 각 종교가 지향하는 게 다르겠지만 인간이 가진 야만성을 버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또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면 보편성이랄지 이런 것에 눈 띄워주는 것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야만성을 버리라 없애라 할 수는 없겠죠. 그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대신에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그런 보편성이라든가 객관성을 자꾸 일깨워줘서 깨어나게 하는 것이 종교의 본질인데 지금 한국 종교에서 가장 심각한 도전은 뭐냐 하면은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라는 이런 가치가 지금 각 사회에 팽배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양심을 강조하는 그런 분도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다고 생각해요. 양심 있게 살면 손해보고 착하게 살면 손해보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순진하게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고 저것은 그냥 하나의 롤 모델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믿음의 방향이 완전히 바꿔진 것이 가장 심각한 그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인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그런 믿음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거 뭐 잘잘못 따진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종교가 순수성으로 원래 다시 돌아가가지고 일깨워주는 것이 아주 가장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그걸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본래 본분에 충실하다 보면 그게 최고 좋은 게 아닌가. 사람 세대가 이렇게 오버랩될 수 있는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가장 이상적인 것 같고 또 신앙을 기초로 해가지고 불심이든 뭐 그리스도의 성심이든 그렇죠. 네.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가치들이 거기서 실현될 수 있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그리스도 신자들을 배척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불자들을 배척할 겁니까? 그건 아니죠. 아주 이상적인 인품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델로 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세대 간의 또래도 또래지만 또 또래 집단과 또 또래 집단들이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사람을 겪게 되는 것만큼 훌륭한 교육 없다고 저는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을 겪게끔 해주는 것 또 더 많은 세대를 겪게끔 해주는 것이 결국 우리가 균형감 있고 성숙된 인간으로서 자랄 수 있는 중요한 아주 실제적인 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 찬성입니다. 사실 저도 신부님 의견에 뭐 200% 찬성하면서요. 일단 뭐 종교나 신앙을 떠나서 어쨌든 대안의 공동체가 정말 그렇죠. 우리 어떤 기저에 더 확대돼야 되고 사실 요즘에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 갖는 부분 중에 하나가 협동조합 운동을 통하거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그것이 계속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반드시 계속 이것이 사실 대안이다 그렇게 봅니다. 어느 정도 종교 활동 안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신부님께서 제안하시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는 이웃 종교들 간의 그 믿음의 공동체, 핵심적인 교리는 거의 비슷하니까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 이상적이라고 한다면은 각 종교 안에서 종교에 대한 교리를 가르쳐 주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함께 서로 부대끼고 살 수 있는 조직들을 다 각 교회, 성당, 절 그리고 교당에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잘 이루어져도 더 이상적인 한 발로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성교육에 대한 그리고 인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모두가 인식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인성교육을 법으로 강요하긴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것은 아직도 성적과 출세와 금전적 이익입니다. 학교에서만의 인성교육으로는 인성교육이 완성되지 않을 거고요. 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종교까지 모든 공동체가 달려들어야지 한 사람의 인성이 잘 이루어지고 또 그 사람은 좋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 사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한 구성원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라나는 청소년, 그리고 다 자랐지만 아직도 더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 청년들, 그들의 인성을 가르쳤던 기성세대, 얼마나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은 좋은 인성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인성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임을, 인간이 생물임을, 인간이 동물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인성교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소수의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사랑에 정복당할 시간도 없는 희한한 시대에서 열심히 사는구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